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순입니다. 자,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심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모아주택과 상생주택, 그 공급 방식에 따라서 이 정책들이 도심 주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부동산 경기에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아주택하고 상생주택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죠. 네, 오세훈 시장의 이제 공약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외부 용역을 통해서 이제 기준을 이제 마련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모아주택이나 상생주택이 발단이 전에도 이제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러한 비슷한 사업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럼 모아주택이나 상생주택이 어떻게 현재에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초미니 재건축 사업 50곳 공개, 그래서 오세훈표 모아주택 윤곽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소규모의 재건축, 초미니 재건축이라고 그랬는데, 도심 역세권이나 8사나 2사 대책에서 네. 대규모 공공개발, 뭐 대규모 공공재건축, 네. 공공재개발, 그다음에 5,000회배 이하의 또 민간인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역세권 주변에 또 250m 이내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블록 이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이제 도시계획체제 보면 저희가 상업지역, 준주거, 3종 일반주거, 네. 2종 일반주거, 1종 일반주거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네. 용역일 체계가. 그럼 그 이면에 있는 2종 일반주거 지역은 지금 현재 슬럼화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고, 이러한 모아주택이나 상생주택을 통해서 주택 공급도 하고 노후된 주택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나온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모아주택이 3만 가구, 상생주택이 뭐 7만 가구, 그래서 10만 가구를 지금 보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약으로 발표된 내용이 기사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네. 서울시하고 좀 이견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8사 2사 대책, 그 다음에 도심지의 이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이 소규모 정비 사업만은 의견이 합치가 돼서 속도를 좀 빨리 하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그널의 어떤 기사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소규모 정비 사업은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주거 복지, 네. 결국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모아주택, 네. 이렇게 이제 의견이 합치가 됐다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규모 이제 주택 정비 사업의 어떤 내용을 보면 네.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네. 세 번째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제 사업을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기사가 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LH와 중랑구가 사업 모델 최초 도입했다. 그래서 상부에는 임대주택을 넣고 하부는 마을 주차장을 설치했다라는 이제 이 기사인데요. 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소규모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 경우일 때는 10호까지, 기존 주택이 모두 다세대 주택일 때는 20세대, 또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로 구성된 경우에는 20채. 여기서 다세대 주택은 분양을 하는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네. 보통 660회배 이하의 4층 이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8세대 정도의 규모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 한 동이 있다 그러면 8세대, 네. 나머지 12세대는 단독주택. 두 동에 다세대가 있다 그러면 16세대가 다세대 주택이고 나머지 4세대가 단독주택.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규모의 주택을 개발하는 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도시 계획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하나의 이제 가로 구역이고요. 네. 이게 이제 면적이 10,000 만. 제곱미터 이제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4m 이상의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4m 이하의 음. 소규모 골목길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고요. 네, 이동을 위해서는 3m 네, 이하의 그리고 필요하겠죠. 이제 노불량 건축 그 수가 네. 3분의 2, 네. 예, 불량률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또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세대 수가 최소 2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규모의 정비 사업이 되겠죠. 네. 여기서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네. 지금 노후, 그다음 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점과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세대수 그리고 또 가구 수에 대한 부분들이 용어가 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설명에 앞서서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이제 대상이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의 이제 동의를 좀 네. 받아야 된다는 게 우선 있고요. 아까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3분의 2 이건 이제 설명을 좀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지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이다. 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이제 노불량 건축물 기준이 옛날에는 보통 20년 이상이다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콘크리트의 어떤 품질도 좋아지고, 그죠? 건축자재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됐으면 무조건 재건축해야 된다고 부시게 되면 네. 부가적인 낭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등을 두기 시작합니다. 20년에서 30년까지 주는 게 이제 좌측의 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불량 주택 3분의 2를 계산을 할 때 가구수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을 다수의 가구들이 모여 사는 주택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단독주택은 뭐 1세대 1가구니까 네네. 그죠? 한 가구로 표시하면 할 것 같고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구 주택은 보통 주인이 위에 층에 살고 밑에는 세를 주는 형태의 주택이잖아요. 그럼 네. 이거를 만약에 주인집 포함해서 6세대가 산다. 그럼 이걸 가구수를 6가구로 하겠습니까? 한 가구로 하겠습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한 가구가 되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 네. 집합주택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 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 다가구 주택은 단독 등기가 되기 때문에 1인 소유이기 때문에 한 가구수로 표현을 하고요. 네. 대신 다세대 주택은 660평대 이하이고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네. 보통 계단실을 하나 두고 좌우로 나눠줘서 4층이 하면 8세대의 자, 가구가 8세대. 한 동으로 보통 구성이 되죠. 고밀조밀하게. 그러면 이거는 한 가구 쓰겠습니까? 8가구 쓰겠습니까? 가구 수로 따지면 8가구가 8가구죠. 되나요? 예. 그래서 건축물의 수는 8개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3분의 1을 따질 때 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 수, 건축물 수를 쓸 때 개별 등기를 하는 것들은 한 건축물 수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이제 어떤 소규모 재건축 추진 현황이 이렇게 이제 많은 곳에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추진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은요. 보통 보시면 강북에 많이 이제 치우쳐 있다라는 거고요. 네. 현재 이제 추진 현황 중에 보면 2021년 3월 기준입니다. 네. 건축 심의가 완료된 게 691곳이 있고요. 건축 심의 완료가 11곳이 완료가 됐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34개, 네. 조합 설립 추진이 25개, 이렇게 해서 70곳. 그래서 전체 약 한 6,286호가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제 네. 미니 재건축 확대 뭐 이렇게 되어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모아주택과 이제 연계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망원동의 이제 미니 재건축은 중간 규모입니다. 이게 미니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아까 뭐 소규모 재건축 우리 정비 사업에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네. 갑자기 미니 재건축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면적 제한이 10,000제곱미터 이것도 미만이잖아요. 네. 근데 소규모 재건축은
2만 제곱미터 이하의 가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조금 중규모의 어떤 재건축을 미니 재건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특히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곳의 소규모 재건축으로서 미니 재건축을 좀 허용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의무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겠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설명드렸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니 재건축이라는 것이 뭐 2만 제곱미터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네. 소규모 재건축은 면적으로는 얼마까지 이제 해당 사항이 될까요? 저희가 소규모 아까 말씀하셨듯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네. 예, 예.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건축물 수의 3분의 2 예, 이상. 이상이어야 되고 네네. 또 기존 주택의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예. 이 사업 대상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이 기사 내용에 의무 공공기여 이제 요건을 삭제를 했다. 그리고 또 최대 20%의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그다음에 6월 중에 대상지를 무료 사업성 검토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가능 대상지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공공기여 부분을 삭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2종 일반 주거 7층 이하에서 7층을 떼어버리고 2종을 가거나 3종으로 가게 되면 공공시설 부담 비율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여의 이제 요건을 없애고 사업성을 높여주겠다. 그래서 의무 공공기여를 삭제를 했다라는 것이 특색이고요. 이번 기사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용역률 인센티브 항목이 20%까지 최대 이제 완화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을 그냥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항목을 지키면 20%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게 꼭 뭐냐? 우수 디자인, 장수명 주택 등 기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면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건물의 퀄리티를 높여 주겠다. 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건축물을 만들겠다. 이 말씀은 것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 주셨던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도심지 역세권 고밀도 개발 네네. 사업이나 기타 뭐 청년주택 이용상이라든지 기타 거의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네.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네. 재건축 정비 사업에 뭐 저희 한림건축에서 이제 뭐 계획이 나갔던 건데요. 네. 자, 소규모 재건축이 대지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미만이고 그죠? 200세대, 그다음에 200세대 이하. 예, 미만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네네. 미만. 예, 그다음에 노후 불량률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현재 기존의 세대 수가 140세대이고요. 네. 노후 불량률이 3분의 2, 전체가 다 20년이 이제 이상이 된 건축물로서 노후 불량률이 3분의 2 이상이 충족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변경 후에는 현재는 이제 소규모 평형수로 전체가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조합원들의 어떤 기호도에 따라서 큰 평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거꾸로 줄었습니다.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네. 예,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타입은 예, 타입은 늘어나고. 늘어났네요. 이제 이런 사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초미니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서 59 공개. 초미니 재건축 사업은 모아주택하고 상생주택 용어를 초미니 재건축이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네. 현재 이 상생하고 모아주택을 위해서 제도화를 위한 용역을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대 이제 면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아까 본 이제 소규모 재건축보다는 이제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 의해서 이제 들은 바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3,000회배 이하 네. 대지의 규모를 가지고 여기에 모아나 상생주택을 추진을 하겠다. 결국 모아 상생주택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7층 이하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이제 접한 네. 주택들을 개량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 이면도로 가보시면 4m, 6m 되는 도로에 한쪽 면에는 주차들이 쫙 되어 있고, 그렇죠. 그죠? 예. 차 한 대가 지나가기에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도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아주택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이제 70평이나 40평이나 50평의 획지별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만 했었는데 결국은 자기 마당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나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에다 이제 차들을 많이 세워놨잖아요.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서 오면 주차장을
하나로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모아 주택의 이제 어떤 취지고요. 그 다음에 뭐 퍼블릭 공간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면적이 커지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하면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이 이 모아 상생의 이제 취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의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고요. 소규모 필지 소유자끼리 공동 개발을 권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제 지하에다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요. 저희가 이제 민간 디벨로퍼나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건설업체들은 이런 사업장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제도가 발동이 되면 이왕이면 많은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제도의 어떤 좀 완충 구간을 좀 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청년주택 2030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 치면 상한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500에서 만약에 500에서 3000까지의 대지 면적이다라고 네. 하면 모으다 보면 가로 구획별 이게 획지가 3000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3000이 넘어가면 안 해줄 것이냐?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을 띄워버릴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네. 그죠? 그래서 3000을 오버하는 면적이 되더라도 네.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줄 수 있게끔 심의를 통해서 상한 면적도 완화를 해줄 수 있게끔 범위에 대한 융통성을 그렇죠. 가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한 어떤 획지의 형태가 네. 모았는데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럴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크게 500인데 막 400제곱미터 뭐 미만인 토지를 해달라 이건 아니고, 그죠? 500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3,300이 됐든지 뭐 이렇게 3,500이 됐든지 이렇게 애매한 숫자일 경우에는 좀 열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아주택이나 상생주택이 이제 이러한 제도 완화를 통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네. 결국은 이제 건설업체들이나 디벨로퍼들은 어차피 사업 수익성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분양을 네. 네, 분양을 해야 되는 가구 수가 많아져야 되고 또 그다음에 쾌적한 좀 환경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완화를 해주는 대신에 또 아까처럼 건축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 완화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이제 완화를 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담아질 것,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담아줄 것도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제도 완화를 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결여가 되고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길어지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디벨로퍼나 이제 건설업체들은 이제 이 사업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현재 이제 2종 일반 지구 지역에 층수 제한 내지 이제 층수 제한은 이제 풀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제 높이 제한이 이제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걷어져야 되는데 이제 걷어지게 되려면 민간이 제한해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한다? 이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청년주택 2030에서는 특별법으로 청년주택 2030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도 민간이 제한을 해서 종상향까지 2종에서 3종, 3종에 뭐 2종에서 준주거까지 상향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 결정으로 의제 처리되는 이제 이러한 파격적인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아나 상생이 그러한 특별법으로 지구 단위계까지도 걷어내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민간 쪽에서 바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앞서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또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이런 것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좋은 취지 그리고 좋은 뜻들이 전해졌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